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고, 이제 모든 당사자들이 이 만남의 비공식적인 부분에 대한 모든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의 도네츠크 지역 철수와 관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러시아도 이와 같은 입장을 동시에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 워싱턴은 키이우의 외교적 과정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중동 등 다른 전략적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위협했습니다. 더 나아가 젤렌스키 자신도 미국이 독재자 푸틴에게 안전보장과 맞바꾸어 돈바스를 넘기라고 정말로 요구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크렘린에서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할 의지가 있다고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유럽에서는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떠났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러시아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오늘 펜타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부 무기 공급을 중단하고 그 무기를 중동으로 보낼 것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이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후원, 구독 또는 유튜브 스폰서십으로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링크와 방법은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감사히 받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이 방송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때 지원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는 오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고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유럽인들에게 자신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를 경고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저는 독일 수장이 이건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이란을 의미한 것이죠.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우리의 전쟁이 아니지만 우리는 도왔습니다. 저는 이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렇게 말했고, 이제는 그 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럽에 있는 이유가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론상 우리와 무관한 일입니다. 우리는 대다수이고 크고 넓은 아름다운 바다도 있습니다. 독일의 수장 프리드리히 메르츠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실제로는 국방장관 보리스 피스토리오스가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후 트럼프는 몇 달 후에 유럽인들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미국을 돕지 않은 것을 매우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심장하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무언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미국은 유럽에서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용입니다. 저는 나토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이것은 나토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도울 의무는 없었지만 도울 수도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몇 달 후에 이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제 말을 기억하세요. 저는 25년 전에도 이미 나토는 종이 호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그들이 자기들끼리는 서로 돕겠지만 우리를 돕지는 않을 것이며 실제로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가 도와주고 싶어합니다. 이란이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발언이 중요한데 소식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신의 깊이 숨겨진 원한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미국 대통령은 저스트 더 뉴스라는 인터넷 매체의 기사를 리포스트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 트루스 소셜에서입니다. 그 기사에는 우크라이나가 미국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재선 캠페인에 개입하려 했다는 내용입니다. 2024년에 편집부가 보유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말이죠. 2022년에 미국 정보기관이 도청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메시지들입니다. 인용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통신을 도청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수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납세자의 돈을 전용하는 계획이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청정 에너지 개발 자금이 전쟁 중 미국으로 이전됐고 이는 당시 대통령 조 바이든의 선거운동 자금 지원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2024년과 민주당 전국위원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기사에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키예프의 USAID를 통해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이 예산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수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이 돈이 키예프로 들어와서 청정 에너지 개발에 쓰일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트럼프가 청정 에너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잘 아시죠? 그리고 이 돈은 키예프에서 청정 에너지에 쓰이지 않고 곧바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을 거라고 합니다. 조 바이든의 선거 캠페인 자금으로요. 그 선거는 2년 뒤에 있었죠. 대충 이런 식입니다. 그 계획에 따르면 돈은 우크라이나에서 일부만 쓰이고 전부가 쓰이는 건 아니라는 얘기였습니다. 꽤 교묘한 방식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 이런 지급은 불가합니다. 추적해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같은 기사에서 거의 끝부분에 처제로 툴시 가버드가 국가정보국장이라고 쓰여 있다는 겁니다. 마치 최근에 그런 메시지를 알게 된 것처럼요. 그녀가 조사에 넘겼지만 아직 발견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매체가 같은 기사 말미에 다음과 같이 씁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에게 가까운 소식통들이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트럼프의 법무부를 돕자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벌 미콜라 질로체프스키가 바이든 가족의 호의를 얻으려 했던 이전 시도들에 대한 수사에서 말이죠. 2014년부터 에너지 기업 브리스마 홀딩에 헌터 바이든을 이사회 멤버이자 법률 고문으로 고용한 것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제안한 지원에는 특정 우크라이나 증인들과의 협력 주선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도움이 될 수 있었죠.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가족의 해외에서의 잠재적인 부패 행위와 관련된 미해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는 상반되는 두 가지 보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젤렌스키가 오히려 시도했다고 말합니다. 젤렌스키가 바이든에게 도움을 받고 다시 돌려줘 바이든의 선거 승리를 도왔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 두 번째 부분에서는 젤렌스키 측이 트럼프에게 오히려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진실을 파헤쳐서 조 바이든을 그의 부패 스캔들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이 분명히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프라브다 정보를 공개 확인하며 미국이 우크라이나 압박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네츠크 지역 우크라이나군 철수 가능성과 이런 입장은 모스크바에서도 추진됩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아직 우크라이나와의 실질적인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향후 주둔과 관련된 핵심 사안입니다. 도네츠크 지역과 관련해서 이런 이유로 미국은 협상 과정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동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향후 의회 선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관계자들에 따르면 워싱턴은 우크라이나에 중요한 안보 보장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우크라이나군이 돈바스 영토에서 철수하는 조건입니다. 간단히 말해 푸틴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소식통들은 현재 협상 방식이 상당 부분 이미 이루어진 합의에 기반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지난해 8월 앵커리지에서 있었던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의 회담 중에 바로 이 합의들을 러시아 측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이것이 사실상 우크라이나와의 본격적인 대화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또한 상황을 형식적으로는 3자 회의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매번 논의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말합니다. 논의는 종종 트럼프와 푸틴이 합의한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특히 미국 대표인 비트코프와 쿠시너가 매번 회의에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철수를 추가 협상의 기본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주장했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스티븐 비트코프는 공개적으로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말이죠. 최근 모든 협상 라운드의 의미는 우크라이나가 대머리에 냄새나는 독재자 푸틴에게 돈바스를 넘기도록 강요하려는 시도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노골적으로 키이우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기 러시아 대통령 대변인은 드미트리 페스코프였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돈바스 문제가 여전히 핵심적인 문제로 남아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지 변명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인용문입니다. 실제로 진행된 3자 협상 라운드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의 중요한 핵심 사안들은 여전히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영토 문제와 같은 사안들이 주요 논의 주제이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진전이 없습니다. 한편 펜타곤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준비된 무기를 다른 곳으로 돌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으로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탄약 중 일부의 비축량을 고갈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트럼프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인용문입니다. 네,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탄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그리고 유럽 전역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한 곳에서 가져와서 다른 곳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빼앗아서 이란을 상대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방송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재정적으로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후원이나 구독 또는 유튜브에서의 스폰서십을 통해 가능합니다. 모든 링크와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